자, 회전체죠. 개념 설명 다면체 다음에 있는 회전체인데 입체 도형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다면체, 다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체 도형. 그 다음에 어떤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회전체. 다면체는 저번 시간에 배우셨고 이제는 회전체를 오늘은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시는 겁니다. 근데 회전체를 공부하려면 회전축이라는 게 필요해요. 회전축이 뭐냐면 회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전축을 그냥 책에서 보통 L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선이니까 회전축에다가 어떤 입체 도형을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붙여도 되고 살짝 떨어뜨려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갖다 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회전축을 이렇게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 직각삼각형을 1회전시킵니다. 그럼 뱅글 돌면서 만들어지는 회전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회전해서 만들어진 입체 도형, 회전체가 나와요. 근데 그 회전체의 모양은 뭐가 될지 대략 예상이 되시죠? 이런 식의 원뿔이 좌우 대칭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고 실제는 이게 삼각형이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원의 형태로 돌게 되고 이 전체 도형이 하나의 원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뿔을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잘랐을 때 생기는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원뿔을 만들고 나서 위에서 아래로 쭉 하고 잘라내게 되면 단면의 모양은 이렇게 생기죠. 근데 이 단면이 왼쪽에 있었던 입체 도형을 그대로 선대칭한 겁니다. 선을 그대로 넘겨서 대칭이 동하게 되면 이 선이 넘어서 이 선이 만들어지고 이 선이 넘어가서 이 선이 만들어서 만들어진 선대칭 도형으로 단면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 아닌 회전축의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잘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랫면, 밑면에 평이 되도록 쭉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은 이런 식의 원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원뿔 같은 경우는 그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를 때 어느 위치에서 자르냐에 따라서 그 생기는 단면의 생기는 원은 똑같은데 크기가 좀 달라지겠죠. 위로 가면 갈수록 저 단면의 모양인 원이 좁아질 테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단면이 커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거란 뜻이지.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 식인데 지금도 지금 책에서도 보면 이렇게 원뿔 형태를 만들어 놨죠. 이 가운데 있는 축이 회전축이며 이게 뺑글 돌았을 때 옆면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선분을 모선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모선은 가짜선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선이 아닌데 이렇게 원뿔 앞에서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원뿔이 만들어졌는데 앞에서 보면 이게 마치 선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근데 막상 가서 보면 선이 아니에요. 그냥 곡면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모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옆에 있는 이 면이 옆면이 되고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제 밑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원뿔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원뿔대는 이렇게 회전축에다가 이렇게 사다리꼴을 갖다 붙인 거예요. 여기 수직이 만들어진 사다리꼴을 휙 돌리면 이렇게 위쪽도 원, 아래쪽도 원인 상태 이런 원뿔대가 만들어지죠. 각뿔대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각뿔에 대가리를 치면 각뿔대가 됐으지 원뿔에 대가리를 치면 원뿔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의미는 그렇다는 거죠. 네, 너무 그게 대가리 친다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말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밑에는 생긴 도형들 보세요. 원기둥을 만들려면 회전축에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붙여놓고 회전시키면 저렇게 회전체가 만들어진 원기둥이 만들어지고 원뿔은 직각삼각형, 구는 반원을 붙여놓고 회전하면 구가 만들어집니다. 공처럼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개의 직각이 만들어져 있는 사다리꼴을 갖다 붙여서 회전하게 되면 원뿔대가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보통 회전체이다. 회전체는 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원이란 말이 붙어야 돼요. 원기둥, 원뿔, 원뿔대 이런 식으로 원이란 말이 일단 붙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표현들 좀 중요합니다. 구에서는 모선을 생각할 수가 없다. 또는 구는 회전축이 무수히 많다. 구는 회전축이 무수히 많다는 게 구는 얘는 회전축이 이거 하나잖아요, 사실. 이 하나입니다, 회전축이. 얘도 회전축이 이거 하나입니다. 얘도 회전축이 이거 하나예요. 근데 얘는 이것도 회전축이고 얘도 회전축이고 얘도 회전축이고 다 중심만 통과하면 다 회전축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돌려도 다 답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됐습니까? 근데 구는 모선을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은 모선의 의미를 잘 보세요. 회전시킬 때 옆면을 만드는 선분이잖아. 선분. 선분이 뭐예요?
두 점을 이어서 만든 선, 직선의 일부분이죠. 그게 선분이잖아요. 근데 구는 선분이 아닌 반원의 호를 돌렸기 때문에 이게 모선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전시키기 전에 평면 도형에서 회전축에 포함한 변의 길이가 회전체의 높이가 된다. 무슨 말이죠? 회전시키기 전에 평면 도형. 회전시키기 전에 평면 도형에서 회전축에 포함되어 있는 변의 길이, 이걸 말해요. 회전축에 포함되어 있지만 회전시킬 때 만들어지는 평면 도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선분이 나중에 회전하게 되면 이 원기둥의 높이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참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네,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건너가도록 할게요. 자, 회전체의 성질,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게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원이다. 어떻게?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 회전축의 수직, 느낌상 보면 회전축이 세로로 세워져 있으면 옆으로 자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원기둥 같은 거는 어떻게 잘라도 단면의 모양이 다 똑같이 원이긴 한데 이게 합동인 거죠. 그렇지? 원이 합동입니다. 다 크기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원뿔은 그렇지 않다. 합동이 아니고 크기가 좀 다를 수 있다. 구도 크기가 다릅니다. 그럼 구는 언제 잘랐을 때 가장 최대의 원이 만들어지냐면 원의 중심을 통과도 이렇게 자르면 그때는 최대 단면인 원이 만들어지겠죠. 원기둥도 위아래 단면의 모양은 똑같지만 네, 크기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하면서 잘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회전축을 포함해서 위에서 아래로 자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은 원래 회전축에 붙어 있었던 이 도형을 선대칭, 이 선분이 대칭돼서 이렇게, 이 선분이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돼서 여기에, 이 선분이 대칭돼서 여기에 선대칭 도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렇다는 거죠. 얘도 선대칭이에요. 이만큼의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그러니까 대칭돼서 반대편으로, 얘도 이만큼의 반원의 호의 길이가 회전해서 반대편, 대칭된 관계로 성립한다. 얘도 이렇게 사다리꼴이 옆에 하나 더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선대칭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선대칭 도형이 만들어진다. 자, 밑에 구는 어느 방향 잘라도 그 단면은 항상 원이며, 이거는 이제 회전축과 관계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회전축대로 자르는지 않아도 다 원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공이 있는데 이게 구 모양의 공이 있어요. 자, 이렇게 구 모양의 공이 있다 칩시다. 근데 회전축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잘라도 단면의 모양은 원이라는 뜻입니다. 꼭 회전축이 아니고 어느 쪽으로 달라도 구는 단면의 모양이 항상 원이 만들어지며,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을 자를 때가 그 단면이 가장 큰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인 거고요. 오른쪽 한번 읽어보시면, 네, 입체도형의 평면을 자를 때 생기는 면을 단면이라고 부르고, 한 직선을 따라 접어서 완전히 겹쳐졌을 때 우리를 선대칭이라 말한다.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이 축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거를 이 선에 대하여 이렇게 접어서 넘겼다고 보시는 거죠. 얘를 접어 넘겼더니 뭐 데칼코마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미술 시간에 배웠던. 이걸 접어 넘기면 반대쪽에 똑같이 이렇게 찍혀져. 오른쪽을 넘기면 왼쪽으로, 왼쪽을 넘기면 오른쪽으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선대칭 도형 관계라고 말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718부터 720까지 OX 문제 지금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718,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르면 당기는 단면은 원이다. 맞나요? 네? 정확히 얘기하세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르면 생기는 단면은 원이다. 네, 맞습니다.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을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선대칭 도형이지만 합동은 아니다. 선대칭 도형이지만 합동은 아니다. 맞나요? 합동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원기둥 같은 경우는 선대칭 하죠? 그럼 이리 가죠. 둘은 무슨 관계인가요? 합동입니다. 크기 모양이 똑같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야. 아닌 것도 있긴 있는데 이 문제는 합동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단정지은 거죠.
합동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인데 합동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합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맞는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가 다르다. 구를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원이다. 네, 어떻게 잘라도 항상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평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평면 따라 자르면 그 단면은 항상 원이다. 원뿔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원이다. 맞나요? 원뿔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원뿔이면 이렇게 생겼죠? 원뿔 이렇게 회전축의 수직 이렇게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단면은 모두 원이다. 모두 원은 맞아요. 근데 합동이다. 합동은 아니죠. 여기서 자르면 좀 작고 여기서 자르면 좀 크고 합동은 아닙니다. 722번 모든 회전체의 회전축은 한 개뿐이다. 아닙니다. 구구는 회전체가 무수히 많죠. 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봅시다. 이제 대표형들을. 723 다음 중 다면체가 아닌 것을 찾아치워. 다면체 입체도형이죠. 다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번 맞고요, 2번 맞고, 3번 맞고요, 4번이 아니죠. 네, 원기둥 회전체입니다. 오른쪽. 자, 삼각기둥의 면의 개수, 사각뿔대의 모서리 개수, 오각뿔의 꼭지점 개수를 저렇게 불렀을 때 다 각각 구하라는 얘기인데, 삼각기둥의 면의 개수, 기둥의 면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뭐였나요? n 플러스 2. 그렇죠? 그럼 그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3 플러스 2. 따라서 a 값은 5가 됩니다. 그 다음 사각뿔대, 사각뿔대 모서리 개수 구하는 공식. 3n. 그죠? 3n. 근데 사각뿔대니까 n에다 4 집어넣어야 되겠죠? 3 곱하기 4. 따라서 b값은 12. 그 다음 오각뿔의 꼭지점 개수 구하는 공식. 뿔의 꼭지점 개수 구하는 공식은 n 플러스 1. 윗면의 개수에다가 위에 점 하나. 그죠? n 플러스 1. 오각뿔이니까 5 플러스 1. c값은 6이 된다. 그래서 다 더하시면 정답이 된다. 인 표현이었고요. 꼭지점 개수가 24인 각기둥의 면의 개수 x, 모서리 개수를 y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y 값을 구하시오. 이거 아까 비슷한 문제죠. 각 기둥입니다. 기둥의 꼭지점 개수 구하는 공식은 3n이죠. 그게 24. 따라서 n 값은 8. 팔각기둥이라는 뜻이에요. 팔각기둥. 팔각기둥의 면의 개수. 면 개수는 팔각기둥의 8에 더하기 2를 한 것. x값은 10이 되고요. 그다음 모서리의 개수는 팔각기둥의 8에 3을 곱한 값. 24. 네. 잘못 썼네요. 미안합니다. 모서리를 읽었어요. 네. 꼭지점이네요. 네, 꼭지점의 개수는 2n이죠. 24. 따라서 n의 값은 12. 그럼 면의 개수 x는 12 플러스 2, 14. 그럼 y 값인 모서리 개수는 12 곱하기 3, 36. 이렇게 네, x, y 값이 구해지고 둘을 덧셈하게 되면 50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다면체. 자, 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면체. 1번 삼각뿔은 오면체이다. 맞나요? 삼각뿔은 몇 면체죠? 4면체이다. 뿔은 면의 개수가 삼각 더하기 1, 4면체죠. 1번 틀렸고요. 육각뿔대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다. 뿔대 옆면은 사다리꼴이죠. 네, 사다리꼴이다. 칠각기둥의 밑면이 1개이다. 그럴 리 없죠. 기둥은 밑면이 2개입니다. 팔각뿔의 옆면 모양은 삼각형이다. 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뿔은 옆면이 삼각형입니다. 오각뿔대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다. 평행은 한데 합동은 아니죠. 네, 크기가 다릅니다. 740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입체 도형을 찾으세요.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다. 일단 뿔은 아니란 얘기예요. 뿔 제외. 그럼 뿔 들어간 것 1번 아니고 4번 아니고 옆면 모양이 사다리꼴이다. 그럼 이건 이제 기둥도 아니란 뜻이에요. 얘 빼고. 그럼 정답은 2번 아니면 5번. 11면체이다. 자, 기둥의 면 구하는 공식은 각, 그죠? 밑면의 그 각의 개수 플러스 2. 그게 11이 되려면 n값은 9. 그래서 정리된 바로 보면 뿔 아니고 기둥 아니니까 뿔대인데 뿔대 앞에 9자가 붙으니까 구각뿔대.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같다. 그게 정의죠. 정답의 정의는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같으며 각 모양이 다 합동인 정다형이에요. 니은 정삼각형 이루어지는 정다면체는 세 가지다. 맞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죠? 3 하나 건너뛰고 3 하나 건너뛰고 3 3 3 3 4 5 법칙이죠. 그래서 정삼각형 이루어지는 입체도형은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20면체 이렇게 세 가지다. 맞는 답이고요.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 한 개이다. 없죠. 보신 것처럼 만들어지는 도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정육각형으로는 정다면체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정육각형의 한 내각 크기가 몇 도죠? 120이에요. 그리고 면을 구성하려면 한 꼭지점에 최소한 면이 3개는 모여야 됩니다. 2개만 가지고는 입체도형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 한 꼭점에 3개의 면이 모여야 되는데 아까 말한 정육면체는 한 내각 크기가 120도죠. 그럼 또 모인다면 또 이게 120도. 나머지 하나 120도. 이렇게 정육면체 3개를 합치면 360이 된다는 얘기는 이 3개의 평면이 바닥에 펼쳐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체가 안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20, 120, 120도 하면 360이잖아요. 그럼 이게 평면에 이 3개의 정육각형이 다 바닥에 펼쳐진 상태로 모여야 360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입체라는 건 평면이 들어올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올려지지 않고 평면에 이렇게 눕혀있다는 얘기는 이건 평면동이 되는 거지 입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육각형으로는 정다면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고요. 자, 749번 문제. 다음 정다면체 중 꼭지점 개수가 가장 많은 걸 찾으시오. 다음 정다면체 중에 꼭지점 개수가 가장 많은 게 몇 번인가요? 이거 공식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꼭지점 개수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근데 정사면체는 꼭지점이 몇 개예요? 이게 삼각뿔이거든요. 4개입니다. 얘는 숫자를 내려 쓴 거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거꾸로. 정육면체 꼭점은 8개, 정팔면체 꼭점은 6개, 정12면체 꼭점은 20개, 정20면체 꼭점은 12개. 따라서 나와 있는 꼭점 중에 가장 많은 것 정12면체. 정답 4번.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외우지 않으면 이걸 일일이 책 찾아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나중에 뭐 또 시험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책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럼 방법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정12면체를 그릴 수 있나요? 정20면체는? 얘기했잖아. 이건 나도 못 그린다고. 그릴 수 없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적으로 그릴 수 없는 동이기 때문에 그려서는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는 하나밖에 그럼 선택지가 안 남아요.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2학기 시험 보는 동안은 일단 최소한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어져 있는 도형에서 A와 겹쳐지는 꼭점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는데 이건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정육면, 이게 사실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전개도를 펼쳐놓은 건데
여기 있는 B가 그림상 움푹 들어갔죠. 그 움푹 들어간 B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칸 간 A랑 이쪽으로 한 칸 간 C가 서로 겹쳐집니다. 됐니? 그 B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칸 간 N과 이쪽 두 칸 간 D가 이렇게 다시 포개집니다. 이해됐어요? 그런 패턴이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M을 기준으로 여기 한 칸 간 L과 이쪽 한 칸 간 N이 이렇게 포개집니다. 그리고 여기 두 칸 간 K랑 이쪽 두 칸, 선 따라 두 칸 이동한 A가 다시 이렇게 포개져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A랑 포개어지는 꼭점은 C와 K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네, 여기를 그거 갑시다. 대표의 모델 일단 풀어드린 거니까. 다음 중 회전체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회전체 아닌 건 몇 번인가요? 딱 봐도 답이 나오죠? 답 두 개라는데요. 회전체 아닌 것 2번과 4번. 얘네는 네, 다면체죠. 뿔대, 뿔 이런 거 뭐 삼각, 정사면체 이런 거 다 다면체에서 나온 용어들이니까 그랬고요. 764. 오른쪽 그림 같이 이 평면을 회전하게 되면 생기는 입체 도형은 아마 생기는 게 약간 원뿔 비슷하긴 한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그럼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런 식의 느낌이 나와요. 이렇게.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그 원뿔대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런 느낌의 도형이에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원뿔대. 그래서 몇 번인가요? 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과 좀 그림이 비슷한데 5번은 뭘 펼치면 저렇게 나올까요? 뭘 회전하면 저렇게 나올까요? 구멍은 이렇게 약간 간격이 벌어져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펼치면 5번 그림, 이거를 회전하게 되면 5번 그림이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4번과 5번이 유사한데 지금 문제에서는 네, 4번이 정답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다음 회전체와 회전체를 회전축으로 포함하는 평면을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을 짝지어진 것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아라는 얘기예요.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는 겁니다. 그럼 선대칭 도형이 나와야 되겠죠. 원기둥을 네, 회전축 포함해 자르면 직사각형. 이건 맞는 말이죠. 원뿔은 직각삼각형. 생기는 단면이에요. 잘 생각해봐. 이거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해서 생기는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을 자르게 되면 그때 생기는 단면은 이등변 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이 아닙니다. 2번이 얼핏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틀린 거예요. 잘랐을 때 단면은 잘랐을 때 생기는 그 면을 말하는 거죠. 회전하기 전의 도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3번 9, 원 맞다. 반구를 자르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게 되면 반원이다. 태윤이? 일단 다니는 걸 했어요. 그럼 같이 결제해. 네, 네. 그래서. 네, 내가 얘기를 안 했구나. 자, 반굴은 어떻게 생겼죠? 이게 내가 안 끄고 갔구나. 반굴은 발음 조심해야 되죠. 9의 절반, 이게 반구죠. 얘를 회전축에서 휙 자르게 되면 단면의 모양은 펼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럼 실제로 반굴은 뭘 회전해야 되죠? 4분원. 원의 4등분 중에 하나. 4분원을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이런 식의 반구가 나옵니다. 됐지? 그럼 이 도형의 선대칭 도형으로 오른쪽 단면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 모양은 반원이 된다. 4번도 맞는 답이다.
원뿔대를 이제 자르게 되면 그렇죠. 왼쪽에 있는 그 사다리꼴이 오른쪽 붙어지면서 사다리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틀린 값은 몇 번이죠? 네, 2번이 틀린 답이 된다. 그리고는요, 네, 776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의 회전에서 생긴 입체 도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잘랐을 때 당기는 단면. 그러니까 이거를 회전하게 되면 원뿔대가 나올 겁니다. 걔를 회전축을 포함해 자르게 되면 단면의 모양은 여기 선대칭 도형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런 식의 선대칭 도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선대칭 도형,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사다리꼴이네요. 윗변이 4가 아니죠? 윗변은 8, 아랫변은 14.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됐나요? 그럼 2분의 24 곱하기 24 22 곱하기 6 됐습니까? 이렇게 합분하면 11. 정답은 66.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781. 다음 중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원뿔, 원계 등 구는 모두 회전체이다. 맞는 답. 평면 도형을 회전시킬 때 축으로 생기는 직선을 뭐야? 회전 이게 단어가 설마 이 단어 틀렸다고 못하겠죠 설마? 평면 도형을 회전시킬 때 축으로 사용한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하는데 이건 최전축이라 아마 못한 것 같아요. 설마 이런 걸로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죠. 이거 못한 것 같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회전체의 옆면을 만드는 선문을 높이라고 한다. 회전체의 옆면을 만드는 선문을 뭐라고 그러죠? 아까 얘기했는데 회전체의 옆면을 만드는 선문 모선. 그렇죠. 모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그렇죠. 합동이죠. 선대칭 도형이니까. 말 잘못 오해할 뻔했어요.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을 자르게 되면 생긴 단면은 생긴 단면은 모두 합동이죠. 얘랑 합동입니다. 얘랑 합동. 얘랑 합동. 뭐 이런 느낌이니까요. 그다음 5번.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원이다. 뭐 늘 그렇죠. 늘 원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정답이다. 그랬고요. 그럼 다 설명했나요? 네. 대표형은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네. 따로 뭐 추가로 더 설명드릴 만한 건 딱히 없어 보이는데요. 그냥 이건 여기까지는 아직 뭐 크게 문제가 많이 어려운 게 없어서 외우거나 단면체 같은 경우도 좀 외워야 될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뿐이지 여기 뭐 크게 대단히 뭐 어려울 만한 내용은 크게 없어서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때는 여기 입체된 건널 높이 여기 아마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울 때도 좀 골치 아팠었어요.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어렵다는 느낌이 와, 이 개념이 너무 어려워 이게 아니고 여기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계산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일일이 계산해야 되고 숫자도 복잡하고 뭐 또 때에 따라서 중학교 때는 파이를 배웠지만 초등학교 때는 파이를 또 안 배운 상태라 막 3.14도 곱해서 계산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우 짜증나 이랬는데 다 초등학교 일정 부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짜증 나셔도 여기 있는 부분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원뿔대만 좀 배우시면 되게 뿔대만 좀 배우시면 나머지는 크게 뭐 어려울 게 없어요. 다 예전 초등학교 때 어느 때 했던 부분이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9의 건널리 부피는 공식 따로 있으니까 따로 외우시면 되고 네,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제 입체도형도 끝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진도는 목요일 날 끝나요. 금요일 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추가로 받고 가능하면 금요일 날 이제 통계 부분 진도를 나가서 다음 주에는 이 교재를 이제 이 2학기 파트를 끝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뭐 통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양이.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방학 이제 끝나는 시점 있죠.
그때가 딱 되면 계약하는 시점이 되면 정확히 1학년 2학기 진도가 끝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험 대비도 같이 해봐야 되고 여러분 1학기 안타깝지만 여러분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시험을